반갑습니다. 11월 고2 학력평가 지구과학 원해설을 함께할 저는 양은혜입니다. 자, 우리 11월 학력평가 마지막 학력평가죠. 여러분 일단 학력평가 치르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력평가는 여러분 지필고사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학교 지필고사는 보통 점심시간 전에 빠르게 끝납니다. 근데 학력평가는 좀 더 일찍 시작했다가 오후 늦게까지 시험 보니까 그냥 앉아서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게다가 이번 시험은 이제 마스크 쓰고 봤을 테니까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볼 건데요. 우리 문제풀이에 앞서서 먼저 총평을 하려고 해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우리 이번 시험 범위부터 볼게요. 자, 범위는 1단원 고체지구부터 드디어 3단원 우주단원이 이제 나왔어요. 우주단원의 별의 진화까지 해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왔죠. 우리 9월 생각해보면 9월에도 대기와 해양의 중간까지 나왔는데 이제 3단원도 나왔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이제 전 범위에 거의 가까워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주단원이 많이는 안 나왔고요.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이제 1단원과 2단원에서 골고루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 난도 어땠어요? 난도 9월 학력평가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평이하게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됐으면 풀리는데 몇 개의 문제는 수능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수능 유형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개념서에서 문제풀이 하다 보면 보통 나오는 그림이나 나오는 보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좀 생소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생소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 그런 걸 수능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9월 학력평가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번에도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0개의 문제 중에 이 문제는 조금 주목할 만하다 하는 문제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렇게 3개의 문제를 뽑아봤는데 지금 이 3개가 각각 1단원, 2단원, 3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1단원 고체지구 단원에 속하는 7번 지질 단면도 해석하는 문제예요. 우리 지질 단면도 해석하는 건 항상 나오는 문제긴 한데 이 문제는 특히 좀 어려웠던 게 단면도상에 단층이 2개나 있었고요. 그리고 뭐 화석도 있었고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를 이용해가지고 나이 계산하는 것도 한꺼번에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7번 해설할 때 조금 시간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은 우리 2단원 대기와 해양에 해당하는 건데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이야기, 그러니까 해수의 특징에 관해서 묻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2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난이도로 나왔는데 선생님 11번 문제를 넣은 이유는 얘가 좀 그 수치를 해석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해서 선생님이랑 자료 해석하는 거 같이 연습해보자라는 의미로 11번을 넣었고요. 이 표에는 없지만 14번 문제랑 15번 문제 둘 다 대기와 해양 단원인데 얘네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림이요 조금 특이했어요. 기존에 나오던 그림이 아니었다. 그래서 14번, 15번 문제도 이따 같이 볼 거고, 자 이제 마지막은 우주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우주 단원 문제 3개밖에 안 나왔고 3개 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 뽑아보자면 17번 문제다. 17번 문제는 별의 물리량, 그 중에서도 별의 표면 온도에 관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플랑크 곡선을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를 해석하는 요 문제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요 3문제 선생님이 좀 더 시간 투자를 할 거고 이 외의 문제도 다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좀 쉽다 싶은 문제는 빠르게 넘어갈 거고 어렵다, 요거 좀 주목할 만하다 하면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총평 준비한 건 끝났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9월 학력평가 해설할 때도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학력평가 보고 나면 해설 강의 듣는 게 내가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 듣는 거는 우리가 진짜 준비하는 건 이제 1년 후에 수능이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1년 후면 고3이 돼서 수능을 보게 될 텐데 그때를 준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학력평가 보면
수능 유형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런 걸 연습하고 이제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력평가 해설 강의도 쭉 듣고 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총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린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